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카타르 항공 서울 채용이 떴다고 해서 제가 카타르 항공 승무원이 될 뻔한 사람으로서 지금은 에미레이트 항공을 다니고 있지만 카타르 항공 면접 후기랑 썰 제가 면접을 봤을 때는 어땠었는지 영상에 담아서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싱가포르에서 살고 있었어서 그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진행되었던 오픈데이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제가 다행히 그때 블로그를 쓰고 있었어서 블로그에 썼던 거를 보면서 조금 기억을 되새기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쿠알라룸푸르 인비테이션 면접을 받고, 인비테이션이란 초대가 정말 초대가 돼야 면접을 오라고 이메일을 받아야 그 면접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오픈데이도 있고 인비테이션도 있는데, 오픈데이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지원을 안 해도 사실 오픈데이 하는 그 면접 보는 데서 가가지고 면접을 보면 되고, 인비테이션은 저처럼 초대를 받아야만 면접을 볼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딱 3월 8일에 오늘이 딱 3월 8일인데 3월 8일 딱 2년 전에 인비테이션을 받았네요. 그리고 3월 18일에 이제 면접을 보러 갑니다. 3월 18일에 면접을 보라는 메일이 왔네요. 3월 8일에 어디로 보라고? 여기 옆에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3월 18일에 쿠알라룸푸르 힐튼 호텔에서 면접이 진행이 되었고요. 제가 여기다 그렇게 써놨는데, 면접이 오후 2시였는데 제가 당일 오전 비행으로 가서 도착하자마자 그 당일에 면접을 봤다고 합니다.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2년 전이어서. 근데 그때 호텔 가가지고 헤어하고 머리하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인비테이션이었는데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사람이 그 웨딩홀 그 뱅퀴트를 정말 꽉 채울 정도로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첫날 가장 중요한 CV 드롭이 진행이 됩니다. CV 드롭이란 이력서를 제출을 하면서 면접관이랑 스몰톡을 하는 건데요. 1대1로 진행이 되었고, 면접자들이 한 방에 계셨고 이렇게 따로따로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한 명씩, 두 명씩 자기 차례가 되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옆에서도 면접을 보고 있고, 그리고 저도 이렇게 면접을 보고 있고. 저는 그때 면접관분이 페이랑 아이린이 왔었습니다. 페이는 그때 당시에 진짜 유명하신 면접관님이셨어요. 어디 분이신지 기억이 안 나. 루마니아? 살짝 그쪽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살짝 노란 머리에 살짝 통통하시고 그런 분이셨고, 한 분은 아이린이신데 흑인 분이셨고, 엄청 키가 크고 목소리도 너무 좋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아이린은 케냐 사람이었다고 제가 적어놨네요. CV 드롭에는 CV 드롭 때 CV가 이제 이력서죠. 이력서 적혀 있는데 그걸 안 보고 그냥 질문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저한테 너 말레이시아 왜 왔어? 이래가지고 나 싱가포르에서 일하는데 이거 인비테이션 면접 받아서 왔다. 그랬더니 싱가포르에서 무슨 일 하네요. 그래서 나 이런 일 한다. 그때 당시에 호텔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 한다 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그냥 뭘 적었어요. 그게 이제 다음날 그날 면접을 통과했다는 거고, 그 다음날 면접을 볼 때 가져와야 하는 종이를 줍니다. 여기다 띄울게요. 그 종이를 막 이렇게 적으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보면서 통과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몰톡, 정말 티키타카만 잘 되면
1차 면접은 통과하는 것 같아요. 티키타카 잘 되고 그냥 이미지 좋고 사람 괜찮은 것 같으면 1차 면접은 통과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3월 18일에 CV 드롭이었고 3월 19일 날 영어 테스트랑 센텐스 슈팅이 진행이 되는데 영어 테스트는 제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에요. 영어 테스트를 왜 가장 걱정했냐? 그거는 맞냐 틀리냐가 있잖아요. 제가 잘못하면 틀릴 수도 있는 건데 사실 면접은 맞냐 틀리냐는 아니잖아요. 제가 잘만 하면 그냥 뭔가 저를 보여주고 그냥 면접에는 맞고 틀리고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영어 테스트는 조금 걱정이었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바뀌었다고? 어떻게 바뀐 거지? 이러면서 더 걱정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영어 테스트는 가뿐히 통과를 하였고 되게 쉬웠어요. 에미레이트 영어 테스트보다 훨씬 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영어 테스트가 끝나고 센텐스 통과한 사람들은 이제 센텐스 슈팅 그 다음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센텐스 슈팅이란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동의가 여러 개여서 그 중에 뽑으면 됐었고 제가 받았던 질문은 나에게 아이가 있다면 어떻게 키울 것인가? 라는 정말 쉬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지만 정말 쉬운 질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센텐스 슈팅 전에 암리츠를 해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뒤에 이렇게 테이프가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거기 이제 신발을 벗고 까치발을 서서 이렇게 닿아야 됩니다. 그때 못 닿아가지고 센텐스 슈팅 기회도 못 받고 이제 키 때문에 탈락했던 면접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면접을 봤던 친구들한테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물어봤는데 저는 이제 내가 아이가 있다면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받았고 내가 영화를 만들어왔다 했을 때 어떤 장면을 계속 시청하고 싶은가? 취미생활이 무엇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음식은 무엇인가? 남극과 북극 중 어느 곳을 선호하는가? 등이 있었어요. 그렇게 센텐스 슈팅을 통과했고 그러면 그 다음날 파이널 면접을 보게 돼요. 파이널 면접은 한 사람당 40분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오래 기다렸고 오래 걸렸어요, 면접 자체가.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린 면접관한테 이제 1차부터 그 CV 드롭 때부터 그 아이린이랑 같이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면접을 1대1로 할 때마다. 근데 그분은 진짜 착하시고 다 모든 사람한테 웃어주시고 이래서 저한테만 잘해주는 게 아니니까 좀 짐작이 안 갔어요. 그때 면접을 잘 보고 있는 건지 내가 나한테 이게 합격 시그널인지 이런 거를 가늠을 전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센텐스 슈팅이 끝나면 면접관끼리 합의한 후에 합격자 번호를 불러줍니다. 합격자 번호를 불린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날 파이널 면접을 보게 돼요. 사람이 많아서 대기 시간도 많고 이래서 면접이 3일 동안 진행이 됐어요. 3일. CV 드롭, 영어 테스트, 센텐스 슈팅, 파이널 이렇게. 그때 4일 오프 내고 간 걸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파이널은 2대1 파이널은 면접관 두 분이 앞에 앉아 계시고 내가 이렇게 혼자 앉아서 보는 거예요. 정말 40분에서 50분? 한 사람당? 그때 파이널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통과하기 전 마지막 단계다 보니까 거기서 좀 많은 질문을 하고 좀 걸러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회사 측에서는. 외항사 면접 자체가 대기 시간이 진짜 길어요. 그래서 뭐 먹을 거 꼭 가져가세요. 간단하게 먹을 거 하고 제가 검색해봤을 때는 막 죽 싸가시는 분들도 계셨고 소화 잘 되라고 뭐 그냥 프로틴 바 뭐 그런 거
그래서 파이널 면접은 좀 길었었고 많아가지고 제가 좀 보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good afternoon 하면서 서로 인사를 주고받았고요. 면접관 분들이 put your documents here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디클레어 폼을 줘서 거기에 이제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처나 뭐 타투나 이런 게 있는지 디클레어를 해야 되는데 제가 거기서 거짓말을 하나 했습니다. 왜냐면 카타르 항공은 그런 거에 엄청 신경을 쓰거든요. 지금은 이제 안 다니니까 이제서야 말하는 거지만 그때 거짓말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사실 여기에 몽고 반점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여기 몽고 반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디클레어 안 했어요. 왜냐면 사실 잘 안 보여요. 위치 자체가 여기 팔 안쪽이 여기 이렇게 뻗었을 때 여기 안쪽. 그래서 안 보이고 뭔가 그런 거에 엄청 예민한 항공사니까 이거 하나로 날 떨어뜨리면 좀 이거 하나로 제가 떨어지면 좀 억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붙고 나서 이걸 빼자 라는 마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카타르 항공 그 파이널 면접 때 뒤에 가서 서보라고 하고 팔을 이렇게 뻗어보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여기까지 오는 걸 입고 있었는데 제가 팔을 뻗잖아요. 근데 안 보였어요, 사실. 왜냐면 위치가 안 보이잖아. 왜냐면 팔을 이렇게 뻗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딱 여기 있어서 안 보여요. 딱 가려지는 부분. 그래서 그분들도 못 보셨어요. 이렇게 팔을 뻗었는데도 안 보였고 그리고 저는 합격을 해서 사실 이걸 빼려고 했어요. 근데 에미레이트 항공은 이런 거에 신경 안 씁니다. 에미레이트 항공은 얼굴에 뭐 상처가 있어도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카타르랑은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큐멘터리 달라고 하셔서 그걸 제출했더니 finally 하시면서 좋아하셨어요. 그건 아직도 기억나요. 왜냐면 지금까지 제 앞에 분들은 다 이제 뭘 디클레어 하셨었나 봐요. 그러면 이제 면접관들 입장에서도 확인을 하고 적어서 회사에 제출하고 이래야 되니까 힘드시겠죠. 근데 전 없어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때부터 너무 좋아하셨고 제 이름 어떻게 읽냐고 여쭤보셔서 이렇게 읽어 이랬더니 너 한국인이야? 이러면서 한국인을 엄청 좋아하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대학교에서 뭐 공부했냐? 라고 물어보고 학교 어디에 있냐? 학교 위치를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대학교 비싸? 아니면 affordable 해? 막 이러는 거예요. 엄청 개인적인 질문을 처음에는 여쭤보셨습니다. 이력서를 이제 두 분이서 보고 계셨는데 같이 거기에 이제 제가 싱가포르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적혀 있으니까 싱가포르 면접에 참가를 했었냐라고 여쭤보셨어요. 그리고 답변을 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부터는 답정로 질문이 시작됩니다. 여기부터는 정말 아마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질문을 받았을 것 같아요. 면접자들이. 질문을 몇 개 할 건데 짧게 말하라고 하셨어요. 알코올 서빙 가능해?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무슬림 국가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무슬림이면 술도 안 먹지만 그렇기 때문에 술 서빙도 조금 꺼려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물어보는 것 같고 카타르에 친척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친척 없는데 친구도 없었는데 그때. 그리고 people, thing, idea 중에 뭐가 important 한지 그리고 if someone's stealing something at work, what will you do? 라고 하셨는데 이제 회사에서 뭘 훔쳐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너가. 그리고 initiative 한지 or wait and see 인지 그런 질문을 하셨었네요. 정말 답정너 질문이에요. 뭘 답해야 되는지 이미 정해져 있어.
그리고 Do you ask any help if you need help?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정말 답정 맞죠? 아무리 지금 읽어봐도 답정 난 것 같아요. 그래도 얼마나 로열해? 이렇게 정말 얘가 우리 회사에 와서 얼마나 충성심 있고 얼마나 잘 근무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이에요. 근데 그때 쿠알라룸푸르 면접은 그때 제가 봤던 쿠알라룸푸르 면접이 서울이랑 하루 차이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하루 일찍. 근데 서울 채용이 하루 늦게 진행되는데 서울 채용 그 결과가 더 빨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뭔가 떨어졌나? 왜 안 나지? 나는 결과가? 막 이랬었던 기억이 있고 다행히 합격을 했다는 상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3월 8일 인비테이션을 받았고 3월 18일 CV 드롭 첫 번째 면접이 진행됐었고 3월 19일 영어 테스트 센텐스 슈팅 3월 20일 파이널 그리고 3월 24일에 상태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합격했다는 거를 안 거죠. 그리고 3월 24일 그 당일 오후 4시에 전신사진 이메일을 받았어요. 한국 시간으로 오후 4시에 전신사진 이메일을 받아서 지금도 요청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전신사진을 보냈어야 됐어요. 그거를 이제 본사에서 확인을 하고 어떤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이 4월 12일 좀 오래 걸렸죠. 왜냐면 3월 24일에 전신사진 이메일 보냈는데 답장이 없다가 4월 12일에 코디네이터 배정과 함께 메디컬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코디네이터 배정이랑 메디컬 이메일은 아직도 같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백신은 맞춰져 있는지 뭐 이런 옐로우 피버 그거를 이제 이메일로 제출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합격이라는 거를 알고 저는 디자인 레터를 냈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사직서를 냈고 한 달 더 일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저의 카타르 항공 면접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감인 것 같아요. 영어 외항사 면접은 무조건 자신감이고 영어 못해도 괜찮으니까 브로큰 잉글리시여도 괜찮으니까 그냥 영어로 할 수 있으면은 영어로 의사소통 할 수 있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카타르 항공 면접을 보고 조이닝을 하기까지가 한 달 정도? 한 달도 넘게 조금 대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기다렸었어요. 그 사이에 저는 에미레이트 항공 면접을 봤습니다. 사실 카타르 항공이 붙은 상태에서 에미레이트 항공 면접을 보러 간 건데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이미 싱가포르 짐 다 정리하고 한국에 와서 카타르 항공 조이닝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싱가포르 짐을 다 정리하고 왔으니까 에미레이트 항공 면접이 싱가포르에서 진행이 되는 거였거든요. 에미레이트 항공 인비테이션은 면접 날보다 5일 전 정도에 왔었는데 제가 메일 확인을 잘 안 하거든요. 메일 확인을 잘 안 하다 보니까 그게 왔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 인비테이션이 왔었는지도 몰랐고 근데 제가 딱 면접 전날에 확인을 하는 거 제가 면접 전날에 이메일을 확인했는데 인비테이션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카타르 항공을 이미 합격을 한 상태인데 내가 한국에서 지금 싱가포르로 가서 면접을 봐야 하는 것인가 생각이 들었는데 안 보면 후회할 것 같았고 제 일지망 제가 제일 가고 싶었던 항공이 에미레이트 항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이메일을 제가 새벽에 확인을 했어요. 면접 전날에 그 새벽에 확인을 해서 다행히 새벽에 확인을 해서 그날 아침에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에미레이트 항공에서 에미레이트 항공 면접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 싱가포르에서 제가 좀 다녀와도 될까요? 이렇게 여쭤봤고 그날 당일 오후 비행기를 타고 싱가포르에 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짐 싸고 돌아온 지 별로 안 됐는데
다시 날아갔어요. 그날 제가 새벽 늦게 또 도착을 했어요, 싱가포르. 그래서 그때 잠만 자고 일어나서 또 화장하고 준비해서 에미레이트 항공 면접 보러 갔습니다. 딱 6개월 지나면 바로 그 호텔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첫 번째로 왔어요, 면접자들 중에. 그런 늦으면 안 되는 자리는 좀 일찍 가요. 그래서 한 30분, 40분 일찍 가는 것 같은데 그때도 일찍 갔더니 제가 첫 번째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아닌 줄 알았어요. 여기가 맞나 싶었는데 그때 이제 한두 명씩 면접복을 입고 이제 면접을 보러 온 사람 같은 사람들이 딱 봐도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맞구나 하고 다 같이 그래도 이제 그 홀 안에서 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홀 문이 닫혀 있었거든요. 한 50명 정도 모여 있었는데 그때 이제 면접관분이 오셔서 웨딩홀 문 열어달라고 이제 직원분한테 요청해서 그 이제 의자에 앉아서 면접자들 다 오기까지 기다렸었어요. 카타르 항공도 인스트럭션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에미레이트 항공 인스트럭션이 있거든요. 에미레이트 항공은 이제 지원자들 다 와서 앉아 있으면은 그 TV에다가 에미레이트 항공은 뭐 어떤 복지가 있고 뭐 어떤 회사고 이런 거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때 이제 시기 드롭은 없었어요. 그때 한 7, 80명 지원자가 있었고 그때 이제 그룹을 지어주시거든요. 이렇게 몇 명 한 5개의 그룹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한 10명? 한 팀에 10명에서 12명, 15명 이 정도 이제 한 팀을 꾸렸고 그때 전직분들이 많으셨어요. 스쿠트 전직, 뭐 다른 뭐 에어아시아도 있었던 것 같고 다른 전직분들이 엄청 많으셨어요. 뭐 호텔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한국분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거의 반이 한국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1차 디스커션은 에미레이트 관련 그림을 보고 묘사하는 거여서 정말 쉬웠고 그냥 이렇게 사진이 있으면 그냥 그 사진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 돼요.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그때 29명이 통과를 했다고 적어놨네요. 그 다음에는 2차 디스커션이 있는데요. 2차 디스커션 전에 암리치를 측정해요. 에미레이트 항공은 그 키 재는 거 있죠? 그거에 이렇게 꽈치발로 해서 다 할 수 있는지 확인을 바로 하고 한 명씩 와서 안 되면은 탈락. 한 명이 탈락했습니다. 그때 암리치에서 한 명이 탈락을 했고요. 2차 디스커션은 비상구 좌석이 그 항공기에서 비상구 좌석이 비어 있는데 이 보기에 있는 승객들 중 어떤 사람을 거기에 앉힐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였는데 그때 뭐 VIP, 임산부, 어떤 파워 블로거, 인플루언서 뭐 이런 보기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답은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디스커션이니까 같이 이렇게 짜여진 팀원들이랑 어떻게 잘 얘기를 하고 디스커션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나의 역할은 어떻고 그런 거를 면접관분이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다 확인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9명이 통과를 합니다. 28명 중에 9명이 통과를 하고 그 중에 5명이 한국인이셨어요. 진짜 많죠. 파이널 전에 영어 테스트를 보는데 9명 전원 통과했습니다. 9명 전원 통과했고 그 다음에는 면접관과 1대1로 면접을 보게 되는데 9명 별로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몇 명은 온라인으로 몇 명은 그 자리에서 그분과 대면으로 면접을 진행했고 저는 대면으로 하고 싶었는데 그건 저희가 고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회사 측에서 이제 그 인원들을 정하고 이러는 거여서 근데 다행히도 저는 그때 면접관 분이랑 대면으로 파이널 면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파이널 면접이 아니셨던 이제 온라인으로 면접을 하셨던 분들은 막 이어폰 빌리고 이어폰 막 끼고 뭐 호텔 내에서 조용한 데 찾아가지고 막 면접을 보셨었어요. 에미레이트 파이널도 되게 길었었어요. 에미레이트 파이널에서 근데 엄청 뭐라고 하죠? 되게 에미레이트도 조금 답정너
어쨌든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싱가포르 호텔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호텔에서 일하면서 뭐 디맨딩한 커스터머는 없었는지, 있었으면은 어떻게 대응을 했고, 뭐 동료가 도와달라고 한 적이 있는지, 나한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 꼬리 질문도 되게 많았고요. 꼬리 질문도 되게 많았고, 왜 승무원을 하고 싶은지 그런 질문. 보통 CV 기반에서 나왔던 질문이 보통 CV 기반이었던 것 같아요. 에미레이트 항공 CV를 되게, 제 지원서를 되게 유심히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서비스가 있는지, 베스트 서비스를 한 적이 있는지, 그 커스터머한테 제가 일을 하면서 승객에게 기분 좋게 그런 서비스를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동료와의 갈등이 있었는지 또 여쭤보죠. 동료와의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되게 이 사람이 우리 항공사에서 일할 때 어떻게 동료의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지 그런 걸 좀 보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셨었어요. 뭔가 다른 지원자한테도 질문은 좀 비슷했을 것 같거든요. 왜 에미레이트를 하는지 그런 기본적인 질문들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에미레이트 항공은 상태 변화가 되게 빠르다고 했어요. 그 합격인지 아닌지를 바로 좀 빠르게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면접을 보고 오후에 끝났어요. 한 6시인가? 예, 끝났는데 하루 종일 면접을 보긴 했어요. 6시에 끝났는데 그날 새벽에 자다가 깨서 확인을 했는데 상태 변화가 합격 그 사인이 써 있었어요. 합격이면은 온보딩으로 적혀 있거든요. 온보딩으로 적혀 있어서 내가 합격이구나를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잠든 사이에 골든콜이라고 하는데 두바이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면접 다음날 바로 이제 골든콜을 받았어요. 제가 면접을 5월 12일에 봤네요. 2년 전 5월 12일에 봤는데 제가 제가 카타르 조인인 날짜가 6월 3일이었어요. 6월 3일에 조이닝을 하라고 저한테 왔었는데 이제 그 전에 제가 에미레이트 항공 면접을 본 거죠. 면접 다음 날인 13일에 골든콜을 받았는데 저보고 17일에 두바이 오라는 거예요. 저한테 4일 후에 바로 두바이 오래요. 그래서 저는 가겠다고 했어요. 그때 너무 설레는 마음에 가겠다 라고 했고, 그렇게 골든콜 이후에 메일로 제가 제출해야 할 거랑 두바이 오기 전에 해야 될 것들을 이제 메일로 알려주세요. 메디컬 관련해서 막 치아 치과 가가지고 뭐 작성해달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출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이닝 날짜에 맞춰서 저에게 비행기 티켓을 보내줘요. 그때 에미리트 항공 진짜 뭐가 일처리가 엄청 빠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카타르 항공은 메디컬 메일을 보내고도 한참 있다가 승낙해주고 뭐 조이닝 날짜도 엄청 늦었고, 다행히 조이닝 날짜가 늦었기 때문에 제가 에미레이트 항공 면접을 보고 지금 에미레이트 항공을 잘 다니고 있는 거지만 네, 그렇게 두바이 에미레이트 항공 면접에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에미레이트 항공 면접도 외항사 면접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정말 자신감 있게 면접을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영어는 자신감. 아무리 못해도 그냥 내가 아는 단어 다 이제 방출하세요. 그게 진짜 영어 면접의 팁인 것 같고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봐왔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한테 인스타 DM을 보내주시면 제가 기억나는 한에서 제가 적어둔 거 한에서 이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타르 항공 면접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요. 카타르 항공 면접 잘 보셔서 합격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에미레이트 항공 면접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에미레이트 항공 면접도 잘 보셔서 에미레이트 항공 저희 회사에서 만났으면 좋겠네요.